저는 이전 영상에서 연나라의 이름으로 남겨진 기록들, 즉 부여를 멸하고 고구려와 요동을 두고 격돌한 주체는 사실 백제였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역시 그러한 관점을 유지한 채 전개되는 영상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시 355년 고구려가 연나라에 조공하여 빼앗긴 왕모를 돌려받은 그 이후의 역사부터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367년 연나라 황제를 대신해 실권을 장악한 모용평이라는 인물이 부패 정치를 일삼으면서 연나라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369년 고구려의 왕 고구원왕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백제의 치앙이란 곳을 침공했으나 백제의 태자가 이끄는 병력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기록상 286년 백제와 고구려가 처음으로 마주한 사건 이후 83년 만에 벌어진 두 번째 만남이자 군사적인 충돌입니다. 286년의 사건이 사실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를 직접적으로 노린 것이 아니었음을 감안할 때 이 369년의 전투는 고구려가 백제를 직접 겨냥해서 벌인 일종의 양국 간의 첫 번째 공식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370년 진나라의 신하 왕맹이라는 인물이 연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제 영상에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지게 합니다. 저는 이전 영상부터 이 연나라가 벌인 행위와 전투들 중 그 일부는 사실 백제의 업적일 것으로 추정했었는데요. 따라서 연나라가 아예 멸망을 했다고 기술돼 있다면 당시 백제 역시 멸망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운이 기우는 등의 흉사라도 생겼어야 하는데 이 당시 백제는 근초고왕 제위 25년 차에 해당할 뿐 어떠한 기사는 따로 적혀져 있지 않고 다음 해인 371년의 기사엔 근초고왕과 태자가 직접 고구려를 침공하여 큰 승리를 거두는 백제의 국운이 상승하는 모습만 보일 뿐 멸망의 징조 같은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백제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시점에 제가 백제의 또 다른 이름으로 추정했던 연나라는 갑자기 멸망을 해버리는 일종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제 추정이 모두 틀렸거나 아니면 이 연나라의 멸망이라는 기사 역시 백제사와 모종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나라가 멸망했다는 서술은 혹 백제 내부적인 정치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 아래 저는 삼국사기 근초고왕 기사들을 처음부터 상세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초고왕의 선대왕은 개왕, 그러나 개왕은 즉위한 짓 한 2년 만에 사망하고 그 뒤를 근초고왕이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근초고왕은 개왕의 핏줄이 아니었죠. 개왕은 분서왕의 아들, 근초고왕은 비류왕의 아들로 서술돼 있어 서로가 그 혈통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선대왕의 재위기간이 매우 짧고 그 뒤를 다른 혈통의 왕이 이어받았을 경우 통상 이것을 정권교체, 즉 쿠데타를 통해 선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정변의 흔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근초고왕은 그 출발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듬해인 347년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고 왕후의 친척인 진정을 백제 최고 관직 중 하나인 조정자평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후술에는 이 진정이란 인물의 성품이 사납고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행동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라고 돼 있죠. 다음 기사는 366년, 368년에 신라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기록됩니다. 여기까지가 370년 연나라가 멸망하는 순간까지의 백제 근초고왕 기사들을 모두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저의 추정대로 연나라의 멸망이 백제 내부 상황과 관계가 있다면 이 기사들 중 응당 주목해야 할 것은 유일하게 백제 내부 상황에 대한 기사인 이 347년의 기사, 조정자평 진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진정이란 인물이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여기서 그 권세란 바로 왕후의 친척, 즉 외척가문이라는 지위에서 나왔을 것이며 그 외척가문이라는 지위 하나만을 믿고 백성들의 원망은 아랑곳 없이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볼 때 당시 진정을 위시한 진씨 가문의 권세는 상당했으며 또한 이러한 진정이라는 인물에 대해 근초고왕이 어떠한 처리를 했다는 기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당시 외척가문 진씨의 권세는 왕도 어쩌지 못할 정도였다는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죠. 그럼 제 생각대로 이토록 강력했던 권세가 진씨 가문에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근초고왕의 즉위 과정, 제가 앞서 추정한 대로 근초고왕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왕조였음을 감안했을 때 왕후의 세력, 즉 외척 진씨 가문이 그 쿠데타의 성공에 한 축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쿠데타의 성공에 일조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쿠데타 자체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진씨 가문은 근초고왕 시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신세력이 아니라 이미 백제 2대왕 다루왕의 시대부터 주요 관직 중 하나인 우보를 역임했던 경력이 있을 정도로 그 유서가 길고, 고이왕 시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정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비류왕 제위 후반부에는 내신자평이라는 당시 백제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 비류왕 제위 후반부는 쿠데타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한 개왕 시대의 바로 직전 왕조입니다. 정리하자면 백제 초기부터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오던 진씨 가문이 하필 쿠데타 직전인 비류왕조 후반기에 역대 가장 높은 백제 최고의 벼슬을 역임하고, 얼마 뒤 쿠데타가 발생하여 근초고왕이 즉위했는데 진씨 가문은 또 이 근초고왕의 왕후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진씨 가문에 관한 이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강성해진 세력을 기반으로 기존의 왕권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백제의 전권을 장악하기 위한 야망을 꿈꿨다는 것이며, 그 쿠데타의 명분으로 부여시인 근초고왕을 선택, 옹립시킨 것이 아닐까 추정해본 것입니다. 즉 왕후의 친척인 진정이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다는 이 기사는 당시 쿠데타 직후 왕권을 넘어선 외척 가문 진씨의 강력한 위세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이 진씨 가문의 성격을 다시 재정의하자면 이들은 단순한 강성 귀족이 아닌 백제의 실세로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1차적 추정이 맞다면 이 근초고왕은 애초에 실권을 가지지 못한 허수아비 왕이었다는 것인데, 뭔가 이상한 것이 있죠. 그것은 369년의 기사, 백제 태자 즉 근초고왕의 아들이 침략해오는 고구려왕과 직접 싸워 승리를 거둔 장면입니다. 실권을 가지지 못했을 근초고왕의 태자라 보기엔 그 영향력이 상당해 보이는 것이죠. 371년의 기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엔 근초고왕과 태자 모두가 직접 고구려 원정에 참여하고 심지어 고구려왕을 전사시키는 백제 최대의 전투 업적을 기록하죠. 실권이 없는 왕 부자의 행적이라고 보기엔 그 위세가 전혀 나약하지 않고 오히려 군권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진씨 가문이 도중에 실각을 하고 왕권이 바로 선 것이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진씨 가문의 위상을 말해주는 기사는 엄연히 근초고왕 제위 초반 347년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무려 19년이나 아무런 기사가 없는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비로소 366년부터 신라에 사절을 보내는 일종의 왕의 이름으로 시행됐을 외교 행위가 시작되고 있죠. 즉 이것은 이 19년간의 백제는 진씨 가문이 장악하여 국정을 운영한 성격의 기간이었고, 그것을 이 시기쯤 마침내 근초고왕을 위시한 왕당파가 진씨 가문을 제압하는 왕정복고가 이루어져 이때부터 비로소 온전한 왕의 행적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대 사가들이 진씨 가문이 장악한 백제 시대를 지워버린 것은 외척 가문이 국권을 장악했다는 사실은 후대 사가들이 속한 당시의 왕조의 시각에서 볼 때 왕권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좋지 못한 선례가 되기에 기록에서 삭제했다는 것이죠. 허나 이러한 추정 역시 또다시 패착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대략 이 시기에 근초고왕이 진씨 가문을 멸했다면 응당 그에 대한 기사 한 줄 정도는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347년의 기사, 후대 사가들은 이 진정을 위시한 외척 가문의 위세 및 그 횡포에 대한 사실을 이미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왕권의 견고함을 부각해야 할 후대 사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초고왕에 의해 결국 진씨 가문이 처단됐다면 응당 권력을 남용한 외척 가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진정이라는 인물의 최후만큼은 일말에 언급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백제 본기에선 진정이라는 인물이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에서만 그칠 뿐 더 이상 그에 대한 후속 기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은 근초고왕의 태자이자 다음 왕인 근구수왕 제위 2년차의 기록인데요. 임금의 외삼촌 진고도를 내신자평으로 삼아 정사를 맡겼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내신자평은 이미 말씀드렸듯 백제 고위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위직, 즉 왕명을 출납하는 왕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직무였습니다. 아무리 진씨 가문이 근구수왕과 혈연적으로 얽혀있는 외척 가문이라 해도 자신의 아버지인 근초고왕 때에 숙청당한 집단의 행적이라고 보기엔 그 부활의 속도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 또한 과연 진씨 가문이 근초고왕 때에 실각을 한 것이 맞는가 하는 반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의 최종적인 추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씨 가문은 애초에 처단된 것이 아닙니다. 근초고왕에 의해 처단된 적이 없기에 이 진정의 횡포에 대한 후속 기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즉 근초고왕 즉위부터 적어도 그 태자 근구수왕의 치세까지
최초 쿠데타를 주도하고 성공시켰던 이 진씨 가문은 계속해서 백제의 실권자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371년의 기사, 실권도 없는 왕과 태자가 함께 직접 위험한 고구려 원정에 나선 것은 그들이 함께 궁을 비워도 반란을 일으킬 세력이 없을 정도로 왕권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로 두 부자가 궁을 비우거나 혹은 전장에서 모두 사망한다 해도 이미 국정을 손에 쥐고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세력, 즉 진씨 가문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진씨 가문이 명분으로서 옹립한 근초광과 그 태자는 핵심 국정 운영에서는 배제된 채 외교 행위에 있어서의 그 이름, 그리고 외부적 전쟁터에서만 활용되는 상징적 존재로서 그 존재의 의미를 유지했다는 것이 저의 추정인 것입니다. 다시 근초광조의 그 출발, 즉 쿠데타 부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근초광조가 이전 정권을 뒤엎고 등장한 쿠데타 왕조이며 더군다나 그 쿠데타가 왕이 아닌 귀족 세력의 주도 아래 성공된 것이라면 응당 그 쿠데타 직후엔 내부적인 정치 변동 및 진통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진씨 가문의 입맛대로 급진적 내부개혁이 이루어지거나 그 내부개혁에 반발했던 세력 및 애초에 쿠데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지방 세력들 같은 반진씨 세력, 그러니까 근초광은 포함되지 않았을 반진씨 세력과의 대립 같은 것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위 초반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쿠데타 직후 발생했을 내부적 정치 변동 및 혼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외척감은 진씨에 대한 기사만 홀로 남겨둔 채 곧바로 19년간의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기사가 다시 시작되는 366년 이후의 모든 기사들을 살펴봐도 내부의 전국 상황에 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저는 쿠데타 직후 뒤따른 내부적 정치 변동, 즉 내부 개혁 및 반진씨파의 대립에 대한 기사는 원래 이 잃어버린 19년에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의 성격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바로 진씨 가문이 백제 내부를 완전히 평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부적 개혁 및 통합이 마침내 완료되고 나서야 진씨 가문이 외부로 눈을 돌리는 일종의 외교 행위 및 주변국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을 수호해야 할 후대 사가들은 외척 진씨 가문이 백제의 전권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들을 모조리 삭제시킴으로써 백제의 실세였던 진씨 가문의 실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자 한 것이고, 유일하게 남겨둔 이 진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후대 사가들이 외척 가문 진씨에 대해 남긴 한 줄의 평가적 성격의 기사였다는 것입니다. 36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부 정치 역시 물론 계속해서 진씨들이 주도했을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국가의 외교 행위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근초광 부자가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왕의 행적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후대 사가들이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추정을 정리하자면 346년 근초광이 즉위, 아니 진씨 가문에 의해 옹립된 순간부터 적어도 그 태자인 근구수왕의 사망까지 줄곧 백제는 진씨 가문의 백제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 사서에서 말하는 진나라 왕맹이 연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기사는 바로 이러한 백제의 내부적 상황을 모태로 하여 재구성한 이야기가 아닐까. 다음 영상은 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